더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요.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0억 광년년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게 있는데, 우주의 나이가 138억 년이면 관측 가능한 우주도 138억 광년이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거든요. 하지만 우주는 빅뱅 이후로 계속 팽창해왔기 때문에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동안 출발점 자체가 엄청나게 멀어진 겁니다. 그래서 실제 거리는 훨씬 더 멀어진 거죠. 이 460억 광년이라는 거리를 우리는 입자 지평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우주 탄생 이후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었던 가장 먼 지점을 의미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빅뱅의 잔해, 그러니까 우주가 처음 빛을 내보낼 수 있게 된 순간의 흔적이 바로 이 경계에서 관측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 빛이 출발한 지점은 지금쯤 수많은 은하들로 진화해서 우리로부터 훨씬 더 멀리 달아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이상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주에는 입자 지평선 말고도 사건 지평선이라는 게 있거든요. 블랙홀에도 사건 지평선이 있잖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빛조차 탈출할 수 없는 경계선 말입니다. 우주에도 비슷한 게 있는데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우주의 사건 지평선은 약 160억 광년 거리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이 지점 너머에서 오늘 출발한 빛은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넘어서기 때문이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물체가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는 없지만 공간 자체가 팽창하는 속도에는 제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160억 광년 너머의 공간은 빛보다 빠르게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고, 거기서 보낸 신호는 아무리 오래 기다려도 우리에게 닿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소름 끼치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입자 지평선은 460억 광년이고 사건 지평선은 160억 광년이잖아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은하들 중 상당수가 이미 사건 지평선 너머에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 은하들의 과거 모습을 보고 있지만 그들의 현재와는 영원히 소통할 수 없는 거죠. 마치 유령의 잔상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우주가 계속 팽창하면서 점점 더 많은 은하들이 이 사건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고 있고, 먼 미래에는 우리 은하와 가까운 몇 개의 은하만 남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만약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우주선이 있다면 어떨까요? 물리학자 미겔 알쿠비에레가 제안한 워프 드라이브 같은 개념을 상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건 우주선 자체가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주선 앞의 공간을 수축시키고 뒤의 공간을 팽창시켜서 이동하는 방식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상대성 이론을 위반하지 않으면서 초광속 이동이 가능하죠. 물론 이걸 실현하려면 별 하나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게 문제지만요. 자, 이런 워프 드라이브를 타고 입자 지평선까지 순간 이동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거기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실망스럽게도 그냥 더 많은 우주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입자 지평선이라는 건 우주의 실제 끝이 아니라 단지 우리의 관측 한계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왼쪽으로 한 발자국만 움직여도 관측 가능한 우주의 중심이 따라서 움직이는 것처럼, 입자 지평선에 도달하면 그곳에서 새로운 입자 지평선이 펼쳐지고 우리 은하는 그 새로운 지평선의 가장자리에서 아기 은하의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하지만 계속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우주의 기하학적 구조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 관측 결과에 따르면 우주는 놀라울 정도로 평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치 무한히 펼쳐진 평면처럼 생겼다는 뜻입니다. 은하들의 분포와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한 결과 우주의 곡률은 거의 제로에 가깝거든요. 만약 우주가 정말로 완벽하게 평평하다면 아인슈타인의 방정식을 가장 단순하게 적용했을 때 우주는 무한해야 합니다. 무한한 우주라는 개념은 정말 기묘한 결과를 낳는데요. 무한 속에서는 모든 가능한 조합이 결국 실현되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과 완벽하게 똑같은 복제본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복제본까지의 거리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멀겠지만 무한한 우주에서는 불가능이 아니죠. 그런데 우주가 정말 완벽하게 평평한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지구 표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서 있는 땅은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구체의 표면이잖아요. 곡률이 너무 완만해서 국소적으로는 감지되지 않는 거죠. 우주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현재 측정 기술의 한계 내에서는 평평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주 미세한 양의 곡률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만약 우주가 양의 곡률을 가지고 있다면 우주는 4차원 구의 3차원 표면과 같은 형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우주에서는 한 방향으로 계속 직진하면 결국 출발점으로 돌아오게 되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우주 곡률의 최소 반지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출발점으로 돌아오려면 최소한 입자 지평선까지의 거리의 18배는 가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우주 팽창이 멈춘다는 가정 하에서의 계산이고 실제로는 훨씬 더 멀겠죠. 여기서 더 흥미로운 가설이 있는데요. 우리 우주가 훨씬 더 큰 다중우주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빅뱅 직후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품처럼 여러 개의 우주가 생겨났을 수 있습니다. 우리 우주는 이 거대한 다중우주 속의 하나의 거품에 불과할 수 있고 거품 우주는 내부 기하학과 관계없이 유한한 크기를 가질 수 있죠. 그렇다면 진짜 끝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 끝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요? 물리 법칙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고 차원의 수조차 다를 수 있습니다. 중력이 존재하지 않거나 빛의 속도가 다르거나 아예 물질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우주일 수도 있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걸 알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우주에는 우리가 절대 닿을 수 없는 영역이 있고 그 영역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뿐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우주의 끝에 이토록 집착하는 건 절대 볼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끝에는 거대한 벽이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펼쳐져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